다음은 좀 안타까운 내용을 좀 담고 있죠. 어제 밤에 이제 알려졌죠. 이 소식입니다. 안철수 후보 유세 차량에서 두 분이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일단 안철수 후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게 비극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거 버스 개조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LED 이 전광판이 달고 있는 홍보 차량인데 그게 가동을 할 때 약간의 뭐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뭔가 좀 조치를 좀 신중히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지금 추정이 돼요.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인데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켜기 위해서는 발전기를 돌리는데 이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환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건데 아마 그거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좀 싶어요. 그리고 원주에서도 뭐 유세버스 기사 중태다. 국민의당은 사태 수습 최선하겠다. 그리고 여야 모두 사고 소식에 애도를 표명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런 불상사가 좀 있었습니다. 이건 수습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윤석열 후보의 대구 유세에서 홍준표 의원이 나섰어요. 그동안 무슨 선대위 뭐 상임고문 맞는다 어쩐다 이랬지만 이게 그다지 윤 후보와 관계는 뭐 그다지 아닌가 뭐 보통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유세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윤 후보와 같이요. 그럼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항이 되어야 됩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지난 박근혜 대통령 80% 지지를 했습니다. 직회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 꼭 80% 이상 지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예 형님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뭐 해줄 거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형님이네요 지금요. 자, 어제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요. 이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나 했습니다. 기사로 돼 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후보 이거 단일화 제안 늦었다. 아, 늦었다. 그럼 이미 뭐 다 지나버렸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평가인데 지지율이 1월에 17% 기록했을 때 그때 제안을 했어야 됐다. 그래야 뭔가 승부 낼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늦었다.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일각에서는요. 윤석열 안철수 회동을 홍준표 의원이 주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독박 쓸 수도 있다. 안 되면. 뭐 약간 이런 걱정을 하면서 약간 사실상 거부 의사를 언론에 밝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요. 먼저 이 단일화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도 어제 뭐 질문을 받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제안한 이후에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보께서 말씀하셔야죠. 대통령 후보가 제안을 한 것이니까 그쪽에서도 대통령 후보께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심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정치적으로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철수 후보께서는 뭐 단순히 책임 총리, 강요 배분 그런 세세한 것으로 지금 결정하는 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인 변호사? 지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무슨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단순히 뭐 총리 자리 이런 거 아닌 것 같다. 그럼 이게 해석을 쭉쭉쭉 가다 보면 그러면은 만약에 가정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를 차기 대선 뭐 이런 쪽으로 지지해 준다? 뭐 이런 뜻인가? 이게 조대인 변호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무슨 뜻으로 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뭐 단일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뭐 진행을 하면서 뭐 지금 뭐 당장 국민의힘에서 아쉬울 거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지율 자체가 예. 뭐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철수 후보를 뭐 자극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총리 바라고 이렇게 또 합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러면 또 저쪽에서 좀 굉장히 반발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래면서 어느 정도 거리는 유지하되 그렇다고 급한 모습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홍준표
의원이 의원도 늦었다. 얘기를 지금 단일화 했었지만 이거 제가 늦었다. 지금. 네네 자체가 늦었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 17%까지 올라갔을 때 했어야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몸값이 좋을 때 그 딜을 했었어야지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도 올라갔고 또 중도층이 양쪽으로 지금 또 결집되는 형상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굳이 윤석열 후보 측이 뭐 나서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할 필요는 없다 보인다. 그리고 또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결과에 관련돼서 또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또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을지에 관련돼서는 좀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안철수 후보의 조그마한 가능성은 남겨두는 그런 말씀을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일화 관련해서 마음이 급한 건 안철수 후보입니까? 윤석열 후보입니까? 지금 마음이 급한 건 안철수 후보죠.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그 단일화에 관련돼서 제안을 했는데 답을 안 해요, 지금. 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어떤 식으로라도 받아야지 본인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그 테니까. 답이 끝까지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오면 답이 나오게끔 노력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 뭐 답이 없이 대안인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고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별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튼 단일화 사항 매일 기사 나오는데요. 뭐 이 정도 하고요. 다음은 민주당 내부에서 여전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얘기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그런 면에서 대의 명분에서 같이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정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민 통합과 그 위기 극복의 가치에 동의한다고 하면 저는 뭐 당연히 등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한다고 하면은 뭐 유승민 뭐 전 후보나 이런 분도 굉장히 능력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얘기가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이 꺼냈어요. 지금 정성호 의원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에 최측근. 뭐 이렇게 통하시는 분인데 저런 얘기를 언론에다 한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 관련 기사도 오늘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야당 원팀 강화나 유승민, 윤석열과 내일 회동. 이렇게 되면 만나는 이유는 뭔가 도와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에서는? 안 도와주겠는데 만날 일 없겠죠. 그럼 이쪽은 완전히 윤석열 후보와 지지로 가는 건데 앞서서 정성호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 얘기까지 했어요. 먼저 김종욱 볼게요. 지금도 민주당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손을 잡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가능성들 열어놓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위기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 정치 교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야당은 얘기하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치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국민 내각을 결성할 수 있다. 국민 내각을 결성해서 이 위기의 시기를 좀 넘어가 보자. 그 가치는 통합 아니겠느냐. 계속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는 발언들을 하는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기라고 얘기한다면 위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세력들이 다 모여서 통합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선거구제 개편 또는 어떤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서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가 있겠습니까? 시대를 타개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적 문제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로 탁월하다고 보잖아요. 말씀하시는 거라면 유승민 의원의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코로나19 극복이다. 우리 정은경 과거에 지금 청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위 위기를 극복할 역량이 있는 분들은 진보든 보수이든 아니면 지역이든 세대든 가리지 않고 통합의 큰 물꼬에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그런 사례로서 소위 정치에서는 안철수, 그다음에 경제에서는 유승민, 또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은경 이런 분들을 모두 모아내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지. 정권 교체라고 하는 단일한 코드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상황 판단. 그런데요, 김종욱 특보님, 그 화면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소개한 화면 다시 좀 보겠습니다.
일단 두 인물을 얘기하면서 안철수 같이 할 여지 충분, 유승민 뛰어난 분, 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내각이면 가능한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통합 내각 이런 걸 목적으로 두고 위기를 극복하자 이 취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 속내는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손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별로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왜 갔습니까? 이런 게 혹시 있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못 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린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선호가 다른 겁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단일화라고 하는 건 상수로 생각했었어요. 당연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예. 단일화라고 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의 전략은 단일화되는 상황도 대비하는 어떤 선거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측면인 거죠. 근데 안철수 후보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교체에 동의한다고 얘기한다면 예.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 단일화 관련해서 벌써 이미 제가 볼 때 난항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게 덩치는 큰데 겁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지율은 높은데 왜 여론조사는 못 받아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런 어떤 양당 간의 합의가 안 되는 측면들의 문제는 전 적어도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그 대의보다는 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누구든 다 모여서 이게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양쪽에서 뭐 같이 갑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지금요. 이건 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